주택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상급지로 갈아탈 타이밍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모처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참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가지고요.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기 신도시, 그렇죠?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 같은 제1기 신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진 지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재건축 연한들이 다들 다가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신도시의 미래는 어떠냐라는 그런 재밌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저도 공부를 해볼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용적률입니다. 낮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주차장이 되게 넓고 건물의 높이가 낮다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50% 1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재건축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적정한 비율, 뭐 한 200%나 250%까지만 용적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집을 한 채 지을 자리에 두 채, 세 채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일반 분양을 통해서 충분히 비용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죠. 따라서 항상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나설 때는 용적률을 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신도시의 용적률을 조사해 봤더니 대체로 150에서 200% 정도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신도시 아파트들은 이보다 낮으면 거기는 확실히 매력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신도시 아파트들은 용적률 면에서 어정쩡하다. 자, 그러면 어정쩡한 용적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기 있는 지역에서 신축이 부족한 곳에 신축을 공급해주면 이게 분양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재산성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디가 인기 있는 지역이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신도시들 중에서도 강남을 비롯한 일자리 중심 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신도시들은 재건축 면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 이외에도 다른 대안들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용적률이 낮으면서, 그리고 더 나가서 강남을 비롯한 일자리 중심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가 먼저, 그 부분이 먼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점들은 염두에 두고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시장 버블 아닙니까? 라는 돌직구였는데요. 사실 일부 지역은 버블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측정을 해보면 서울은 역사적인 평균치인 한 140선을 넘어서서 지금 150, 160을 향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비싸고 실제로 상당히 좀 위험한 영역에 서서히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부동산의 평균적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버블이 있고 여기서 붕괴가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 주택 구입 부담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보면 세 가지에 있어 작용됩니다. 첫 번째는 주택 가격, 두 번째는 소득, 세 번째는 이자율이거든요. 근데 소득도 사실 별로 늘기 어렵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마저 만약 오르게 된다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고, 주택 구입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자를 제때 못 내고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물가가 급등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물론 저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심한, 그리고 물가가 급등해서 이게 다시 시장의 이자율의 급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만, 만에 하나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물가 및 이자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역사상 최고 레벨 2007년이나 8년 이상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고, 이때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찬성이죠. 왜 그런가?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최근에 너무 좀 가혹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혹은 3주택자 이상은 12억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연 세금이 얼마냐면 2.3%. 1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연 3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좀 과한 부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다라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이제 공제는 있습니다만 그 공제가 앞으로 점점 누진적으로 축소될 여지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공시지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이 이게 또 상향될, 그러니까 시가에 공시지가를 계속 붙여나가는 과정에서 세금의 끝없는 인상 가능성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계속 가져나갈 수는 없고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증여입니다. 증여가 앞으로 많이 진행될 거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금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고 미리미리 자녀들이나 지인들에게 주택을 증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결국 증여도 만만치 않다라면 그때는 결국 매각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의 전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똘똘한 한 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이 또 똘똘한 한 채로 가기에 좋은 타이밍이죠. 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3달 동안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죠. 고양시 15.6%, 의정부시 10.8%, 그리고 인천 연수구 8.7% 상승했습니다. 단 3달 동안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폭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 상당히 찬스가 되겠죠. 즉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가 오히려 지금 더 싸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주변 부지값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서울 집값이 더 싸 보이는 환경으로 가는 이 역설, 세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3법 덕분에 월세 및 전세 부담이 크게 급증하면서 쫓기듯 자가 보유로 나서는 패닉 바잉 움직임이 이 서울 외곽 지역에서 발생했고 이거 덕분에 서울과 주변 지역 간의 주택 가격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상급지로 갈아탈 타이밍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존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